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이커리 카페 매장 관리 3강 이론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은 매장 영업에 필요한 준비를 주제로 4개의 소단원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내 외부 정리 및 보수입니다. 영업 준비의 첫걸음은 외관 정리입니다. 고객이 우리의 카페 매장을 제일 처음 모은 곳이 바로 외관과 입구겠죠? 우리 카페에 첫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장 앞 청소도 하고 발판도 털어주며 입간판도 내놓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테라스가 있다면 외부 테이블과 의자를 정돈해주고 유리창이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서 보면 생각보다 지문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유리창 청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을 위해 주문한 우유와 기타 재료가 있는 택배가 있으면 정리해줘야 됩니다. 외부에 이와 같은 것들이 쌓여 있으면 외관상 안 좋겠죠. 만약 의자나 테이블 같은 시설물들이 파손됐다면 즉각 수리를 하거나 안 보이는 곳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장 외부가 정리되었다면 다음은 내부를 알아봅시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당연히 바닥, 테이블, 의자입니다. 닦고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고 화장실이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해 줍시다. 화장실은 그 매장의 청결함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파손, 고장인 것들은 즉각 수리를 해야 합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이 개인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다방면으로 수리와 보수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매장 내 장비 점검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포스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전력 제품들이 있으며 커피에 필요한 에스프레소 머신, 온수기, 냉장고, 제빙기도 있겠고요. 베이커리 생산에 필요한 오븐, 빵 반죽기, 냉장고, 발효기 등 영업 시작에 앞서 전원이 들어오는지 정상 작동되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은 기물,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카페 메뉴 재료부터 알아보자면 제일 중요한 원두, 우유, 각종 시럽 소스들과 파우더, 과일류들이 있겠네요. 이 재료들의 상태가 괜찮은지 수량이 부족하지 않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다음 베이커리 재료들에도 중요한 밀가루, 달걀, 베이킹 파우더, 견과류도 있을 것이고 버터도 있겠네요. 이 재료들도 카페 메뉴 재료들처럼 체크가 필요합니다. 재료들을 체크했으니 이제 제조와 서비스에 필요한 기물들이 잘 있는지 봐야겠죠? 커피 제조에 필요한 바스푼, 스팀 피처, 머그컵 등 빵 제조에도 거품기, 믹싱볼, 실리콘 주걱 등 이 밖에도 필요한 많은 기물들이 잘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품입니다. 일회용 비닐, 장갑은 위생적인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들이며 그 밖에 펜, 테이프, 가위 등 비품들은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재료와 물품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배경음악을 틀어봅시다. 배경음악을 틀 때 어떤 컨셉과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지 또 음악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엔 여러 장르가 있지만 장소와 고객 연령층에 따라 적정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권을 맞춰보자면 유동인구가 많은 오피스 상권과 번화가 상권의 고객은 20, 30대 비중이 많기 때문에 밝고 활기찬 느낌의 음악, 빠른 템포의 음악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중가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와 아파트 상가 상권의 주 고객층은 자녀를 학교 보내고 난 뒤에 학부모님들과 동네 주민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여유로운 템포가 다소 느린 음악도 좋고 크게 시끄럽지 않은 음악들이 좋겠습니다. 바닷가, 산, 이 밖에 다른 관광지에 있는 카페는 나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한 고객이 줄을 이루고 나이대도 폭넓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고
주변 경관의 관람을 해치지 않도록 들릴 듯 말 듯한 멜로디 위주의 음악들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엔 인테리어에 맞춰 어떤 음악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사진들의 카페들처럼 조명이 다소 어둡고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일 경우 고급스러운 클래식이나 템포가 빠르지 않으며 잔잔한 감성적인 음악이 어울릴 것이며, 다음과 같이 밝은 조명, 경쾌한 색감의 인테리어라면 조금은 발랄하고 생동감 있는 템포도 보통 정도의 가요나 팝송이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함과 모던함의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인데, 여기에는 고급스러운 재즈와 블루스, 무겁지 않은 클래식도 어울리는 선곡입니다. 한옥과 같이 특수한 인테리어는 선곡이 다소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인테리어에서 흑인 음악, 굉장히 강렬한 힙합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적인 요소가 있는 전통 음악이 더 어울리겠죠.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음악을 선곡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음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시는 곳은 합정과 성수동의 카페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대표분들께서 레코드판을 직접 구매해 본인들의 스타일의 음악을 선곡하는 곳입니다. 왼쪽의 카페는 주로 중후한 옛 팝송을 틀며, 오른쪽의 카페는 7, 80년대 경쾌한 옛 대중가요를 트는 곳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개성을 살려 선곡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의 하나입니다. 배경음악은 시간대별로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오전은 하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나른한 시간이기 때문에 큰 소리보단 잔잔하고 여유로운 음악이 좋고, 오후는 햇빛이 가장 밝고 활기찬 시간대이기 때문에 밝고 경쾌한 음악들을 위주로, 저녁에는 어둑해지며 점점 주변이 조용해지는 시간대여서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감성적인 음악들이 좋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음악을 조절하자면, 카페에서 중요한 작업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고객이 있을 땐 볼륨을 낮추거나 조용한 음악을, 고객의 유입이 많아 대화 소리가 커질 땐 볼륨을 대화 소리 크기에 맞추거나 템포가 빠른 음악을 틀어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음향시설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카페 모서리 벽면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중앙 앰프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음향기기를 사용합니다. 최근엔 인테리어를 위해 작고 세련된 이러한 스피커도 사용하는 곳이 많고, 음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이런 대형 스피커를 구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향기기들을 설치할 때 아무데나 놓는 것이 아닌 소리의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스피커가 설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봤을 때 소리가 직선으로 퍼져나가 그 선상에 있는 것이 가장 듣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매장 중앙에 주로 좌석들이 있다면 스피커는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이렇게 스피커도 좋은 위치에 놓고 음악도 좋은 선곡으로 틀지만 저작권을 무시한다면 큰 금액을 변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8년 8월 23일부터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중 5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과 복합 쇼핑몰, 그 밖에 대규모 점포가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멜론, 유튜브와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카페 음악을 틀고 있는데, 스트리밍 비용을 지불하는데 왜 안 되냐 하실 텐데, 이는 개인이 듣는 건 괜찮지만 다수의 대중들 앞에서는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어 스트리밍 비용과 별도로 공연권료를 납부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며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사용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일까? 50제곱미터, 50에서 1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 단위를 보기 쉽게 바꾸면 15평 미만의 규모는 무료, 15에서 30평 미만은 월 4,000원, 300평 이상은 월 2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작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체크리스트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작성하면 되는데 재료의 재고 현황, 발주서, 매장 관리 현황으로 나뉩니다. 먼저 재료의 재고 현황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 품목명과 수량 상태를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주문이 필요한 발주서를 작성해 재료를 주문을 하면 됩니다. 매장 내 시설물, 기물의 관리와 위생을 위해 청결 상태를 나타내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작성합니다. 이 3가지 체크리스트 위주로 실행해도 무탈하게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 매장 관리 3강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이론 수업이라 힘드셨을 텐데 다음 주 4강까지만 동영상으로 만나고 5주차부터는 학교에서 만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